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세타 지산 전장령입니다. 이 소나타 DM8 LPG는 전에 제가 자동차 경매장에서 검차하고 성주에 계신 분한테 판매를 한 자동차입니다. 화성까지 올라와라. 내가 오일을 한번 갈아드리고 점검을 해볼 테니까 올라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쌀락눈처럼 조그맣게 내리는 눈들이 오래 와요. 많이 오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솔트 클리너 연프로라는 게 있어요. 염분 중화제. 그러니까 칠곡에서 오느라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제설돼 있는데 눈길을 헤치고 온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연프로가 묻은 데들은 허옇게 떠요. 나중에 염화칼슘 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놨다가 예방 방지 제거 목적이죠. 뭐를? 염화칼슘. 그러니까 차가 광이 죽어버려요. 염화칼슘이 그렇게 독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차가 나중에 세차를 하시더라도 염분 제거하는데 상당히 좋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든 대부분 차주들 입장에서는 엔진오일이라는 걸 교체할 때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마음은. 근데 샵이 바쁘다 보면 정비사분들이 그렇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언지를 하시거나 오일을 갈 때 내가 장거리를 못 뛰어야 된다든가, 지금 겨울철이니까 공기압을 좀 이렇게 조금 높여달라고 그러든가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뷰루트 거 엔진 오일로 교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슬론 오늘은 왜 OW40짜리를 넣어 드리냐면,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여행을 많이 다녀요. 지금 겨울철이라 스키장도 가고, 그래서 뛰어난 내열성 및 산화방지 효과가 좋아요. 이 펜타슬론들이 공회전 없이 부드러운 출발하고 저온 특성에 좋고, 슬로티 및 피스톤 침전물 생성 방지하고, 승용차, 경차, 차세대 고성능 가솔린 및 디젤 엔진에 적합하여 터보 과급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엔진 오일이에요. 여기 보면 점도가 다 있죠. 그래서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오일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 디젤, 가솔린 다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W40으로 오늘은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늦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약간 오일이 누유가 돼요. 아주 개미 눈꽃만치 오일이 누유가 되는데,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뷰루트거 엔진 누유 방지제를 넣어 드릴 거예요. 엔진 오일 갈 때. 그리고 이 엔진 코팅제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연료 첨가제는 역시 불수원샷 거 LPG용. 그래서 이런 다기능 목적 연료 첨가제를 이렇게 넣어 드리면 아무래도 중고차 사왔을 때 엔진 상태가 극대화 되겠죠. 좋아지겠죠.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 차량을 아까 점검하다 보니까 오일이 조금, 아까 제가 개미 눈꽃만치라고 그랬죠.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누유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쁘다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참 그래요. 근데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이렇게 누유가 돼요. 그냥 묻었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수리를 하기에 애매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부동액이 없죠. 그죠? 미니트에도 없죠. 이렇게 멀리서 비춰보면 여기가 진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 선 있는데 보면 허옇죠. 없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액은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 교체하시라는 게 아니라 5만 킬로니까 교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엔진 나중에 오바이트 하거나 동파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너무 또 여기까지 까뜩 넣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버히트 한다고 그랬죠. 수증기가 끓어서 못 나가니까. 필드에서 차량을 고치다 보니까 이 흡기 쪽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많이 나가요. 요게. 그래서 요게 나가면 시동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좌우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얘 우측에 있는 거, 우측에. 얘요, 얘. 저쪽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잘 나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이게 예방 정비 하시려면 요거는 미리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 난이도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체하시면 아무래도 차를 타시는 동안만큼은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부동액은 요 물 없이 바로 쓰는 요 부동액, 이거는 물을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편하죠.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 맥스까지만 쫄쫄쫄쫄쫄쫄 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 없이 그냥 뭐 섞어 쓰지를 않으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득 넣지 말아라. 가득 넣어갖고 오바이트 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 쉽게 두 번째 눈금 맥스 있는 데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예 없이 온 거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없이 다녔겠죠. 본네트 한번 안 열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맥스까지 이렇게 지금 딱 극단적으로 딱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투명 녹색 딱 표시가 되실 거예요. 가득 넣어갖고 다니는 게 좋다. 어디까지? 맥스까지 가득 넣으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득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은 얘도 나이가 먹어서 오래되면 교체를 하십시오. 이게 유수리가 생겨갖고 여기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 갖고 계시면 1년 내내 이게 증발할 거 생각해서 갖고 계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바이트 방지, 아까 제가 오바이트 얘기했죠. 오바이트 방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녹발생, 부식 방지 효과, 사계 전용, 다목적 부동액, 정제수와 부동액이 이미 희석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말할 게 없죠.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이거 그냥 갖다 쓰면은, 그죠? 물 섞을 필요도 없고 비율 맞출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업해드리면 아마 엔진이 최상의 상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는 지금 중고 배터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교체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뭐 타이어도 뭐 새 거고, 그래서 일단 엔진은 플러싱을 안 해도 될 만큼 깨끗해요. 그러니까 전 차주분이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에어클리너도 아까 빼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오일도 정상량이고, 그래서 이제 오일만 빼고 이 차는 플러싱을 안 합니다. 플러싱을 하라는 차들은 엔진 오일 종류를 자주 바꾼다거나 내가 정비 이력을 모른다거나 유종을 뭐 일반유에서 합성유를 바꾼다든가 합성유에서 일반유를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플러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컷하고 오일 빼갖고 한번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이제 오일을 뺄 건데, 이제 겨울철이라 차들이 살짝 미끄러지면 이 범퍼들이 딱딱해져요, FRP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도 됩니다. 어디 갖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이게 연성이 있어서 잘 안 깨지는데 겨울엔 잘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 오일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일 레벨 게이지로 봤을 때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빼면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오일 레벨 게이지는 소량을 우리가 체킹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뺐을 때랑 엔진 때라는 거, 슬러지, 카본, 수트죠. 이 오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물론 중고차는 불분명해요.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 사면 무조건 동네 가까운데 그 카센터 가서 오일 갈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블루엔즈를 가든 기아큐를 가든 쉐보레를 가든 뭐 르노를 가든 뭐 KG 모빌리티를 가든 여러분들 편하신 데 가시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단 오일 양은 지금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슬러지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나마 오일은 갈고 다녔던 차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셨지만 여기 누렇게 침착돼 갖고 안 내려오죠. 그게 슬러지라는 건데, 지금은 얘가 쭉 내려오잖아요. 약간 노란 거 저렇게 붙어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색깔로 보셨을 땐 여러분들이 더럽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안 한 차는 아니다. 정말 더러운 차들은 여기가 그 슬러지가 검게 낍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깨끗한 오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싱을 그래서 제외를 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딥스틱이나 그렇게 필러캡을 봤을 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요 엔진오일 그 드레인 코크, 요 코크 같은 게 요 와샤죠, 와샤. 은색 부분, 요 와샤가 이제 뚱뚱해져요, 넓어져요. 토크렌치 갖다 해도 3번 4번 교체하면 못 쓰게 돼요. 드레인 코크가 안 좋으면 요거 교체하십시오. 이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저희 가게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에는 제가 일 배울 땐 이 리프트가 없었어요, 제가 20살 때. 그래서 그때는 자키 떠갖고 했어요, 오일 교환할 때. 마크5 뭐 그라나다 이런 거, 브리사 이런 차들이 있을 때, 제미니 그때도 앞에를 높게 떴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낙하 방식으로 오래 이렇게 널어 놓게 되면은 오일이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루즈하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로우암 뭐 이런 데 다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리프트는 요즘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다들 갖고 있으니까 엔진오일 교체할 때는 총체적으로 하체까지 다 점검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상승을 했을 때는 단말마적으로 오일만 딱 빼서 오일만 딱 가는 게 아니라 하체까지 총체적으로 같이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DIY 하시는 분들, 셀프 정비소 가서 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자키를 사갖고 홈에서 이제 뭐 집에서 오일을 가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일을 싹 빼는 게 좋고, 자키라는 걸 뜰 때 차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뜨는 게 좋습니다. 이런데 뭐 반바나 뭐 이런데 뭐 갔다 했다가 괜히 차 망가지고 이런데 깨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차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 이런 모노코크 바디들은 이렇게 맨바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 이렇게 떠갖고 자키 뜨실 때 하시면 됩니다. DIY 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에서 그런 분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아무데나 뜨시면 차가 이렇게 움푹 패이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컷하고 오일 붓고 연료 첨가제 넣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컷. 자, 오일을 다 뺐고요. 이 차주분이 젊은 분이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주말에도 좀 여행을 다니고 그러신데요. 고속도로를 가끔 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OW40짜리로 좀 범용할 수 있는 걸 점도를 조금 넓혀 갖고 오늘은 넣어드리는데, 특이하게 오늘은 뷰로토 엔진 누유 방지제하고 엔진 코팅제 2개를 넣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개미 눈꽃만치 오일이 좀 샌다 그랬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누유되지 말라고 뭐 크게 비난할 정도로 막 누유가 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아주 너무너무 미세하게 누유가 되니까, 그래서 아예 오늘 교체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갈거나 뭐를 할 때 꼭 엔진 코팅제를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오일 교체 주기를 정상적으로 맞춰서 하신다 하더라도 차가 나이가 있고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넣어 주시는 게 엔진헤트는 좋아요. 어차피 코트 아닙니까, 코트. 그래서 엔진 보호하는 명목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참 좋다. 지금 나오는 차들 앞으로 뭐 내연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폐차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최하 20년이 걸리겠죠, 최하가. 그때까지는 차량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 누유 방지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아주 개미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개미 눈물 양을 체크를 못 하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 그냥 묻어 있는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건데, 누유 방지제는 뭐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누유 방지하는 것도 있고 오일 점도를 좀 지속되게 향상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오일이 뷰루트 엔진 누유 방지제하고 가솔린, 디젤, 터보 장착 엔진에 사용 가능한 오일 교환 주기와 관계없는 편리한 사용, 광유와 합성유에 사용 가능. 물론 요즘은 광유가 거의 없죠. 오일실 부위 엔진 누유 방지 및 억제 가장 크게 큰 목적이고, 그리고 오일 연소에 의한 오일 소모 억제, 그리고 엔진 오일 점도 지수 회복, 저는 향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를 높여주는 거라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차주분들이니까. 만약에 오일이 약간 누유가 된다, 그러고 어차피 누유되는 건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기술료도 없고 조금 돈에 여유가 없다, 그럴 때는 그런 거 하나 구입하셔 갖고 넣어 놓으시면 좀 될 거예요. 근데 저걸 넣어서 영원히 누유를 방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연료 첨가제를 오일 교환하기 전에 넣어야 되냐, 오일 교환하면서 넣어야 되냐, 연료 첨가제들은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디젤들 같은 경우는 뭐 DPF 클리너도 있고 뭐 인젝션 클리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저는 항상 다기능을 목적을 한다고 그랬죠. 다기능. LPG도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불수 원샷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PG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엔진오일 마저 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엔진오일 다 넣었는데 중고차들이 뭐라 그랬죠? 일단 실내에 꼬릿꼬릿한 냄새가 100대면 99대가 나요. 제가 단골 손님들 보니까 중고차 사갖고 오면 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 차는 전차주분이 담배를 태우셨나봐요.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요럴 때는 살균 탈취를 하시고 방향제를 놓으시면 좋다고 그랬죠. 유지 보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 차는 또 중고차죠. 그러면 뭐가 안 좋죠? 와이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살균 탈취캔 작업을 하고 방향제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와이퍼까지 그냥 서비스로 다 갈아 드릴 거예요. 왜? 저한테 샀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해드려요. 보시면 맨날 제품 나오죠? 살균 탈취캔 불소음고 살라딘이라는 건데, 곡물 발효 에탄올로 살균 업, 화재 위험 방지 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또 이제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2024년 맞이해 갖고 2024 그라스블루 청룡 에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용 모양 우드로 된 스틱 있죠? 요걸 요렇게 끼시면 되는 거예요. 우드로 된 요 스틱이 3개예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요 양면 테이프는 요 밑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그냥 열면 돼요. 요렇게 열고, 얘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은은하게 요게 냄새가 올라오죠. 여기 보면 블랙베리라고 되어 있어요. 블랙베리 향. 그래서 블랙베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요게 너무 귀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주분이 또 젊은 분이고 청룡의 그런 기상이 함께 하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불소원에서 제공해 주신 거, 요 청룡 에디션이라는 거를 함께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득이죠. 그래서 그렇게 2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차 안에다 놔둬도 되고. 그래서 방향제는 젤을 살라딘이라는 거를 살균 탈취제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컵홀더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은은하게 향이 올라가겠죠. 자, 살라딘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들어갖고,
흔들어 준 다음에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맥스로 최도로 하시는 거고 내기 순환 모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저거를 이제 캔을 딸깍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빵 누르시고 잽싸게 문을 닫고 도망을 가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고 저기서 지금 분사하고 있는 것들은 차 크래시 패드나 대시보드 같은 데 묻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마른 걸레로 싹 닦으시면 돼요. 불수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앞좌석하고 뒷좌석 사이 거기다 놓으라 그러는데 저희는 영상 편의상 조수석 앞에다 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균 탈취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방향제 이런 거를 하나 놓으시면 차량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를 완전히 탈취한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 보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량이 세차 때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죠? 자, 중고차들을 사갖고 오면요 100대 중에 거의 90대 이상이 이 와이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를 팔려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떠난다고. 그래서 이런 소모품 하나를 교체를 안 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눈비가 오고 지금은 아예 눈이에요.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앞차에서 슬러시처럼 이렇게 내 차에 이렇게 막 튀어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요걸 와이핑 면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요만큼 닦이는 거. 그러면 이만큼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와이퍼들을 지금 보시면 이 브레이드가 잘 보시면 여기가 찢어져 있어요. 얘가 닦이겠어요? 이만큼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와이핑 면적이.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이 와이퍼를 봅시다. 운전석을 보시면 운전석 여기 있네. 여기 밑에가 또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분들이 무덤덤하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와이퍼가 매일같이 운행할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훼손이 돼 있는지 이게 더듬이만 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손님은 더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듬이만 달려 있으면 와이퍼 있구나. 근데 본인 마음만 닦이는 거예요. 차 앞유리는 안 닦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와이핑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와이핑 면적. 그럼 이만큼은 아예 이렇게 뭐 썬팅을 여기까지 해놓은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만큼은 이렇게 안 닦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왕 와이퍼 끼는 거 좋은 걸로 끼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메탈 실리콘 와이퍼라는 거예요. 레인오케이 100만의 내구성 테스트 완료라는 건데 딱 뒤집어 보면 특수 실리콘 고무고 얘는 세 가지만 보세요. 고온 압력 변형 테스트, 저온 충격 테스트, 오전 노화 테스트. 겨울철에 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철에 더울 때 먹고 들어가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여기가 앞유리가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 와이퍼 브레이드가 좋겠냐고요. 이 브레이드 고무 부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와이퍼들이 정말 이런 눈길 빗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점을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뭔지 알아요? 완전 밀착하게 이렇게 굴절로 해놨어요. 마디마디 완전 밀착하게. 그리고 이 브레이드 지금 보호 카바를 벗겨보면은 이 브레이드가 발수 코팅이 돼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와이퍼 시장에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와이퍼예요. 이 메이커가. 그래서 제 차 뭐 장착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 좋아요. 제가 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툭 놓으면 여기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수건이나 면걸레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든가 이렇게 잡고 계시든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여기가 딱 들어가서 딸깍 소리 났죠. 그리고 이렇게 딱 탭을 누르시면 작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의 와이퍼하고 얘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얘를 보세요. 얘를, 와이퍼를 보시면 뭔가 특이하게 바뀐 게 있죠. 와이퍼가 작았어요. 와이퍼가 작았다고요. 이게 작아갖고 와이퍼 면적이 작아졌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원래 이 길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소나타 DM8이 와이퍼를 교체하실 때는 어떤 메이커고 이렇게 내 차에 대한 그 와이퍼, 운전석 조수석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구입하시고 장착하시면 돼요. 원래 이 길인데 작은 걸 끼고 다녔던 거예요. 전에 차주분이 이걸 몰라갖고 교체를 할 때. 그러면 와이핑 면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닦이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자, 와이퍼 갈았으니까 지금 작동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잘 닦이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얘가 운전석 와이퍼를 잘못 장착해서 와이핑 면적이 작았었는데 와이핑 면적이 다시 길어졌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자기 사이즈예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 항상 확인하고 교체하시면 되고, 이렇게 발수 코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제품으로 하시면 이중적인 아마 작업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이벤트 공지 하나 알려드리고 LPG 연료 첨가제를 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LPG 연료 첨가제를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슉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닫습니다. 영상 끝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또 땡 잡았습니다. 자,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국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1+1 행사를 합니다. 제가 25년 넘게 거래하면서 1+1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거 할인 행사했었죠? 이번에는 아싸리 하나 값으로 2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할인된 가격보다 더 이득이에요. 아예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제가 이걸 더 좋은 애누리 행사를 할 수 없냐, 그래서 강력히 말씀을 드려갖고 1+1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 가솔린 하이브리드 있는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면은 상당히 이득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휘발유 기준 옥탄가보다 38 정도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최고의 성능과 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 망간, 페로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독일에 질의해 갖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건데 1+1 행사니까 지방에 아니면은 장거리 여행 가는데 고급 휘발유를 못 넣겠다, 그런 분들은 요거를 참고하셨다가 구입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할인 행사 때도 거의 절찬리에 거의 다 팔렸어요. 나머지 재고 있는 것까지 다 떨어서 이번에는 1+1 행사를 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옥탄 부스터 구입해서 좋은 기회 한번 노리시고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벤트 아닌 이벤트 행사를 이렇게 메이커들이 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한테는 이런 게 뭐 단돈 100원도 제가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득이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쇼핑몰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2024년 갑진년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지금. 그죠? 저런 눈을 서설이라고 그래요. 서설. 우리가 저렇게 내리는 눈을 알갱이를 하나하나 개체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만큼 저렇게 눈처럼 많은 땅에 뭐가 내리죠? 눈이 내리죠?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이 저렇게 쌓여가기를 제가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이벤트 있으면 꼬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차량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